당신이 매일 먹는 과일이 당뇨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조금 높아졌네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과일은 많이 드세요? 라고 질문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당황하십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며 매일 챙겨 먹었는데 그게 문제였단 말인가? 하고요.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정년퇴직 후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겠다며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바나나, 사과, 오렌지를 갈아서 큰 컵으로 한 잔씩 6개월을 그렇게 드셨죠.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 공복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중성지방 수치도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분은 술도 안 드시고 밥도 현미밥으로 드시고 운동도 매일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범인은 바로 건강하다고 믿었던 과일 주스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세대가 꼭 알아야 할 과일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 체중 관리가 예전만큼 쉽지 않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망고 한 개에는 설탕이 무려 46g이나 들어있습니다. 각설탕으로 치면 15개가 넘는 양입니다. 그 달콤한 포도 한 송이는 어떨까요? 약 20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곶감 2개에는 40g이 넘는 당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설탕이랑은 다르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과일에서 나온 당이든 설탕에서 나온 당이든 일단 입으로 들어가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과일 속 당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과당, 포도당, 그리고 자당입니다. 이 중에서도 과당이 문제입니다.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간이 이를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술을 전혀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과일을 많이 먹어도 문제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효율이 떨어지고 세포들이 당을 흡수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같은 양의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오래 유지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드셨습니다. 사과 1개, 배 1개, 귤 2-3개. 과일은 후식이잖아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에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녁 식사로 탄수화물을 드시고 거기에 과일까지 더하니 혈당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혈당이 안정되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 높은 혈당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과일들부터 살펴보죠. 첫째, 바나나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서 많이 드시죠. 하지만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4g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잘 익어서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도가 더 높습니다. 변비 예방에 좋다고 하루에 2-3개씩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하루 권장당 섭취량을 과일만으로 채우게 됩니다. 둘째, 포도입니다. 한 알 한 알 먹다 보면 한 송이가 금방 없어집니다. 문제는 포도에 들어있는 당이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점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타입이죠. 거봉이나 샤인머스켓 같은 고급 품종은 더욱 달고 당분도 많습니다. 셋째, 감과 곶감입니다. 가을이면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죠. 하지만 당감 한 개에는 18g, 곶감 한 개에는 무려 20g 이상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감은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에 좋아라며 매일 드시는 분들, 혈당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박입니다. 여름 과일의 대표주자죠.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당도가 낮을 것 같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워낙 먹기 쉬워서 양 조절이 어렵습니다. 시원하게 한 조각, 2조각 먹다 보면 어느새 500g, 1kg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당 섭취량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할까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저당도 과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딸기입니다.
100g당 당분이 5g밖에 안 됩니다. 비타민C도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봄철에 제철 딸기를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블루베리입니다.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당도도 낮고 무엇보다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노인들에게서 기억력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블루베리는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 자몽입니다. 약간 쓴맛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지만 혈당 관리에는 최고입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고혈압 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키위입니다.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많고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소화에도 좋습니다. 특히 키위를 자기 전에 한 개 드시면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당 섭취량을 25g 이내로 줄이라고 권고합니다. 대한영양학회는 과일을 하루 200g에서 300g 정도 먹으라고 합니다. 사과로 치면 작은 것 1개 반, 귤이라면 2~3개 정도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과일을 많이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공복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일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종류와 양 그리고 먹는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에 먹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후식으로 과일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미 밥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한 상태에서 과일을 더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차라리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주스로 만들어 먹지 마십시오. 과일을 갈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똑같은 사과 3개를 통째로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주스로 만들면 단숨에 마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 아침 공복에 과일만 먹지 마십시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오전 내내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일을 드시려면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십시오. 예를 들어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거나 견과류와 함께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넷째, 말린 과일은 되도록 피하십시오. 건포도, 곶감, 건살구 등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보다 4배에서 5배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과일 통조림도 조심하십시오. 시럽에 절여진 과일 통조림은 설탕이 추가되어 있어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베리류나 키위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고 요거트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점심 후에는 과일을 피하시고 오후 3시에서 4시쯤 간식으로 작은 사과 반 개나 귤 1개 정도 드십시오. 저녁에는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을 보실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큰 과일보다는 작은 과일을 고르십시오. 사과도 대과보다는 중소과를, 배도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일회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과일을 보관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실온에 두면 빠르게 익으면서 당도가 높아집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숙성 속도가 느려져 당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근육량이 줄어들며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량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과일만 먹으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과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술뿐만 아니라 과일 섭취량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해독 주스나 디톡스 주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며칠 동안 주스만 마시면 몸속 독소가 빠진다는 말에 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이미 훌륭한 해독기관인 간과 신장이 있습니다. 주스만 마시는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근육을 손실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보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됩니다. 과일도 그중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손주들이 크는 것을 보고 배우자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과일 섭취를 현명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과일은 하루 두세 번, 주먹 하나 크기만. 저당도 과일을 선택하고 통째로 드시고 식사 사이에 드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체중을, 그리고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